이 결정만 안 해도 신혼부부 재테크에 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스터디 니니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가 지나고 나서 99%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결정만 안 해도 신혼부부 재테크에 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설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의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요. 임대주택에 당첨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결혼할 때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신혼생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5년 전쯤이거든요. 친구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며 일단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친구는 여전히 임대주택에 살면서 지금은 아파트 값이 너무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사택에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좋아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주거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정 뒤에 따라오는 것은 경제에 대한 무관심이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구축 작은 평수에서 월세든 전세든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제 친구가 주택을 사지 않는 한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을 얻었고 전세나 월세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상승장을 겪었을 때 주택 가격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예 쳐다도 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더 봤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지금 가격은 거품이다 라며 폭락론자가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폭락론자가 부자가 되는 경우를 한 케이스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그립니다. 계속 오르지도 않고 계속 내리지도 않죠. 이런 형태로 우상향을 그리는데 주식과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떨어지는 자산도 영원히 오르는 자산도 없어요. 대부분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폭락이 올 때를 기다리지만 막상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식이 요즘처럼 무섭게 떨어질 때 결단을 내려서 큰 돈을 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향하는 역사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고요.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동안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생길 확률이 높죠. 아이가 생기면 더더욱이 내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임대주택이 아닌 전월세로 신혼집을 마련했다면 2년 후에 강제적으로 집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요즘 전세가가 어떻지? 이 아파트 내가 들어올 때 전세가가 1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2억이 넘네? 처음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 전세구나. 그냥 처음에 대출 받아 살 걸 그랬나? 주변 아파트 시세는 어떻지? 등등. 매매가 전세가가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거주할 아파트의 매매를 결정하거나 주택 가격의 우상향을 느끼게 되면 경제 전반이나 주택에 대한 공부를 더 하게 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냥 실거주 한 채를 매수했더니 자산이 불어나는 걸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도 많고요. 핵심은 신혼부부가 환경 자체를 너무 안정적이게 세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월세, 매매가, 내가 사는 지역의 공급과 수급 등 주택시장에 관심을 끄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결론, 신혼부부는 제발 사택이나 임대주택 들어가지 마세요. 집 살 돈이 없다면 전월세 가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대비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2인 가정이 되면 소득도 2배가 되는데요.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은 5,989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은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혼자 살 때 총 150만 원 정도를 썼다면 둘이라고 곱하기 2 해서 300만 원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뭐 관리비가 2배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소득이 2배가 되는 데에 비해서 지출이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 금액이 많아집니다. 성과급도 2배죠. 소비 규모가 커지기 정말 좋은 시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얼마나 플렉스를 했는지 몰라요.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진짜 쇼핑의 여왕이었습니다. 모을 거 모으고도 돈이 남아도는 느낌이랄까?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고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500만 원이 250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은 늘었는데 소득은 반토막. 아이 장난감, 기저귀, 이유식, 각종 융합템 이런 걸 사드리는데 저축은커녕 빵꾸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커피 마시기도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한 잔 아끼면 아기 과자 좀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대던 제 옷도 한 벌도 사지 않고 어디 특별히 놀러 가는 데도 없는데 돈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신혼부부라면 소득이 반토막 나는, 아기가 생겨서 한 사람의 소득이 끊기는 이 시기를 반드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 모든 걸 알지만 다시 돌아가도 제 딸을 낳을 거예요. 이미 엎어진 물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부부는 오히려 아기를 낳고 자산이 늘어났거든요. 다음 이야기로 저희가 어떻게 이 시기를 헤쳐나갔는지, 이 시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